김정란 스타마스터님 나오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김정란입니다. 오, 네, 여기는 막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박수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귀가 엄청 삽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저에게 또 강의를 맡겨주셨는데요. 늘, 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뭐 사실 특별한 거 없는데, 예, 뭔가 특별한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기대하심, 예, 이럴 건데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솔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왔어요. 예, 이제 우리 그 회장님께서 올해 그 사자성어 2개를 하셨잖아요. 예, 정구 동보. 그죠? 예,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예, 나가라. 가슴을 두들기고 예, 승진기고 예, 이러면서 전 세계로 나가서 이제 리더들이요. 한국에만 있지 말고 멀리 나가라. 글로벌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도 올해는 작년부터는 이제 해외로 자꾸 나갈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 애터미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늘 부러워했었거든요. 야, 이번에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도 여러분 사실 한 2년 전부터 느꼈던 반인데요. 이제 점점 더 승급자들이 해외에서 빅리더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글로벌 애터미가 현실이 되는구나. 예전에는 그냥 좀 멀리 막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의 코앞으로 확 다가와가지고 이제 어쩌면 이렇게 회장님께서 사자성어도 잘 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몽골도 좀 많이 더 작년보다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파생된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또 지방도 좀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됐네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떠신가요? 벌써 이제 2023년도도 한 달하고 2달째가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목표하신 대로 잘 가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이제 애터미 한 8년 이제 만 8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파트너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까? 애터미 되게 어렵지 않은데 단순한 일인데 쉬울 것 같아서 시작해보면 가다가 꼬이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여러분들하고 그 제 파트너와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직 오토 판매사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리더스 클럽 멤버가 못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됐든 애터미 몇 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각자의 상황에서 가려운 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이면 질문도 해가면서 좀 편안하게 할 텐데 이거는 완전 질문보다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쏟아부어야 되니까 참 답답함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일방적인 강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저도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매일매일 사업자들하고의 미팅이 저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상태도 그렇고 궁금증도 그렇고 오해도 그렇고 개념 정립도 그렇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진짜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공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자들이 해놨던 그 매뉴얼 있죠. 성공의 8단계. 제가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성공의 8단계 안에서
어딘가는 비어 있어요. 네. 그걸 안 하고 있어. 빼먹고 있어.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이게 진즉박족일 수도 있는데 스폰서와의 상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이제 개인 미팅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건 개념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자, 그 개념 정립은 예를 들면 며칠 전에는 어떤 팀장님이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됐거든요. 팀장님이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저와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어떻게 그가 250, 250만 생각하는 거죠. 좌우에. 예를 들면 또 저는 국장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국장을 가면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념 정립이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많은데 잘 안 돼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라인 미팅에 와서 성공자들의 강의도 많이 듣고 세미나도 가보고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은요 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요. 자기 식대로 듣고요. 그리고 자기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 자기 위주로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꼬여 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이야기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화면 공유 좀 하고 시작해 볼게요. 이제 애터미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성공하러 왔는데 애터미는요, 저는 딱 두 부류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애터미는요, 돈 벌거나 돈 못 벌거나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예.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애터미도 어정쩡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1층에서 2층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려오고 있네. 2층에서 내려오고 있어. 자, 우리 그 백화점은 5층짜리야. 그럼 난 5층까지 가야 돼. 7층이라고 합시다. 애터미는 7단계잖아요. 7단계 직급. 1단계를 가야 돼. 1층을 올라가야 돼.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해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는 속도보다,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 속도보다 내가 2배는 빨라야 올라가겠죠. 목적지를 1층을 내리겠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 가다가 한 반쯤 가니까 너무 힘들어. 잠시 쉬어야 돼. 그럼 어떡하죠?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내릴 때까지는 쉬지 말고 속도도 줄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이런데요. 그 중간은 없어요. 애터미 사업은요. 딱 돈 버는 부류와 못 버는 부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돈 베고 있는 부류입니까? 아니 석세스 세미나 가면 돈 된다는 승급자들이 너무 많아. 또 석세스 세미나 가보면요. 예전에는 저 같은 리더스 클럽 멤버들이요. 무대에 올라가서 환영 인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터미는 저 같은 리더스 클럽 멤버는 무대에 세워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로얄 클럽도 이제 안 세워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 나머지들은요. 다 돈을 못 벌어. 두 중에 하나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돈을 벌거나 못 벌거나 그럼 돈 못 버는 부류가 이제 돈 버는 부류로 가야 되잖아요. 이 갭. 여러분 이 갭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러면 도대체 돈 버는 부류와 돈 못 버는 부류 사이에 이 차이점이 있어요. 갭이 있거든요. 네, 이 갭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공자들은 뭐냐면 당연히 돈 버는 부류죠. 근데 그렇지 성공한 사람 외에는 다 돈 못 번다고 보시면 돼요. 애터미에서 뭐 오토 판매사 돈 버는 건가? 저는 애터미에서 돈 버는 부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뭐예요? 돈을 버는
기초를 닦은 사람, 돈 벌 사람들이 이제 오토 판매사거든요. 그러면 이 갭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갭을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돈 버는 부류하고 돈 못 버는 부류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안을 늘리셔야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돈 버는 부류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럼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서 못 버는 거야?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발견하시고 나를 좀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 못 버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유가 많죠. 그런데 분명히 애터미는 돈 버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속해야 되게 빨리 갭을 넘어야죠.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요거 얘기하고. 제가 그 전에 강의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우리는 성공의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공을 해야 되잖아. 이제부터 돈 버는 부류로 가야 되는데 사업의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요. 결단하고 집중하라. 실행. 이거 하나씩 조금씩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저는 2번 되게 요즘 중요하게 생각해요. 2번. 왜냐하면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난 내일 뭐뭐 해야지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즈니스, 돈 버는 사업적인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본 적도 없고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고요. 연간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고요. 스케줄 관리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해야 돼요. 개념 정립. 조금 전에 여기 있죠. 여기 돈 벌거나 못 벌거나. 예를 들면요. 시스템에도 빠지지 않고요. 제 파트너들 중에서 시스템에도 안 빠졌고요. 소비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간신히 자기가 오토 판매사는 유지해요. 판매사를 유지할 뿐이야. 오토 판매사는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니까. 그러면 그 분이 무엇을 개념을 정립을 못하고 있냐면 여러분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오토 판매사 그러면 250만, 250만 포인트 해서 사업자 만들고 소비자 만들고 나가서 제품 전달하고 이제 이 일을 열심히 하죠. 시스템도 참석하고. 그런데 이 활동을 통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와는 굉장히 갭이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내 소비자를 만드는 구축한 것과 이거를 엮어서 조직을 만드는 이 개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사이에 또 갭이 있어. 이 차이를 몰라. 사람들이 몰라. 아니 나가서 제품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소비자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활동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시스템에 모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내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죠. 정확하게 일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연결 다리는 누가 갖고 있어요? 노하우라고 하죠. 이거 노하우. 그런데 이 노하우는 이걸 만들어 본 스폰서한테 있습니다. 이건 세미나에서 알려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요.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얼마를 준대요? 30억을 주고 점심 한 끼를 먹고 3, 4시간을 그와 대화를 하는데 30억 정도 주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점심 한 끼가 뭐 30억짜리가 어디 있어. 그것이 아니라 30억을 주고도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그 노하우, 신의 한 수, 이 대화를 듣고 싶은 거예요. 키포인트 하나. 이것은 그에게만 있어요. 이건 스폰서에게만 있거든요. 어떤 스폰서? 돈을 벌어본 스폰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나의 사업을 이런 스폰서와 상담을 해서 개념 정립을 못 하신다면 매일 그냥 단순 노동하고 있어요. 애터미 단순 노동을 계속한 단순 노동 뭔지 아시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는 이렇게 7단계 직급 플랜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총장님 계실 거고요. 저 같은 본부장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팀장님, 세일즈 마스터님들 계시죠? 여러분 이거 갔다고 다 돈 되나요? 제가 본부장이면 실제로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본부장은요 한 달에요 2천만 원 벌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오토 본부장은 2천만 원 이상 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차수, 2차수 본부장을 다 유지하지 못해요. 또 여기 다이아몬드님 계시면요. 다이아몬드는 오토 판매사, 그러니까 팀장은 200 정도. 그러니까 두 번이면 400이죠. 여러분 여기 다이아몬드님 계신데 한 달에 400만 원씩 버는 다이아몬드님 계신가요? 샤론 노즈는 한 달에 두 번 유지하면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팀장도 가고 국장도 가고 본부장도 갔는데 왜 그렇게까지 회사에서 제시한 돈이 잘 안 될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 또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크라운 리더스, 오토가 돼야죠. 여러분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지만 의외로요. 이 수입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직급 포인트로 많이 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융합해서 잘 적절하게 활용하면 내가 직급 플랜을 7플랜에 가면서 오토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최단 시간 오토 판매사 되기. 기초 얘기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오토 판매사는 애터미 사업에서 개인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이 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오토 판매사는 뭐예요? 애터미 같이 하는 일 아닙니까? 팀워크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애터미 사업에서 개인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애터미는 오토 판매사까지는 내가 그냥 해내야 됩니다. 뭐 스폰서가 안 도와줬어요. 뭐 팀이 나를 안 받쳐줬어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토 판매사까지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도달해야 될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왜요? 그러고 나서는 내 파트너가 또 여러분 각자가 오토 판매사만 도달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백성욱 총장님 좌우에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각자가 개인의 노력으로 오토 판매사만 된다면 아마 임페리어 되실 것 같아요. 네, 직급은 당연히 찍어줍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안 될까?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성공의 8단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공의 8단계 1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있죠. 1, 2, 3, 4, 5, 6, 7, 8. 자, 나머지 제가 성공의 8단계 강의할 건 아니거든요. 1번, 2번, 3번은요. 그리고 7번, 8번은 이 5가지는 나 혼자 하든가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상담과 복제는 그러니까 애터미를 이미 아는 사람하고 나 혼자 하든 팀과 하든 스폰서와 하든 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시스템에 오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나와 애터미 아는 이미 팀이 와야 되죠.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4번, 5번, 6번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애터미는 수입이 되지 않아요. 4번은 뭐예요? 준비된 초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엊그제 석세스 세미나 감동적이었잖아요. 여러분은 몇 명을 초대하셨나요? 그리고 얼만큼 준비해서 초대하셨나요? 또 내가 사업 설명 몇 명에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내 파트너와 또 내가 초대한 사람과 이런 사람을 얼마나 끈질기게 후속하시나요? 이거 아니면은 오토 판매사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할 얘기가 좀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내 명단을 통해서 사업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업자를 리더로 만드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명단 쓰셨죠? 명단에서 소비자만으로 제가 오늘 낮에도 어떤 팀장님을 미팅을 했어요.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됐어. 그런데 좌측은 한쪽은 250명 넘치게 뜨고 있어. 근데 우측이 안 돼.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팔아도 이게 250억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제가 막 설명해 줬더니 어렴풋이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제가 이게 포인트를 어떻게 나눠야 되죠? 막 포인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팀장님, 좌측에서는 250만 포인트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팀장님이 하지 않는데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한쪽은 매출이 뜨는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안 뜰 수 있어.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 250이 뜨는 한쪽은 누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 250이 뜨는 한쪽에서 소비자가 매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소비자를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실적에 작은 쪽에서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매출을 만들고 다니는 거야. 배달 내가 하고 미용실에 예를 들면 미용실 어디 물건 깔아놓은 거 내가 관리하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미용실 원장님을 자기가 관리하게 하면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자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자는 준비된 초대로만 만들어지고요. 리더는요, 스폰서와 시스템이 만들어주는데요. 준비된 초대는요, 나의 현장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동행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리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시스템의 올 코드에 이따가 얘기할게요. 올 코드에 내시고 스폰서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실하게 하신다면 6개월, 전업자는 6개월, 부업자는 1년 안에 팀과 함께 스폰서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하신다면 오토 판매사가 안 될 수 없어요. 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제가 만들었다 그랬죠. 주간 일계표예요. 오늘도 제가 낮에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이 주간 스케줄 쓰신 거를 꺼내 보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은 막 강의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제품 설명도 너무 잘하고요, 너무너무너무 뭐를 잘해요.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안 돼요. 왜 안 돼? 이거를 제가 갖고 썼대. 제가 검사했거든요. 이렇게 쭉 봤어요. 1월 1일부터 새로 만들어서 지금 몇 장이 넘어가야 1월 4장? 한 주간에 하나씩이니까 지금 7장째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걸 여는 순간 그분은 입다문 거죠. 왜? 빈날이 너무 많아요. 성당 활동해야지. 가족 모임 해야지. 구정 껴서 일주일 쉬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이 없습니다.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분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데요. 실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스케줄 관리표 꼼꼼하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 스케줄 관리표 만든 거 되게 심플하죠? 왜 심플하냐면 제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복잡하게 하면 제가 못 알아요. 전 저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파트너들한테 돌렸거든요. 시간 정하시고 누구 만났는지 쓰고 시간별로 만남만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한번 써보세요. 자기 스스로 한번 써보십시오. 깜짝 놀라실걸요. 예. 그래서 이 실행을 하는데요. 양과 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은 양이 많아야 돼. 지금 말하는 거 빈 곳이 없어야 되는 것은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많은 곳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인해 전술. 예를 들면요.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뭐죠? 아시아인이거든요. 그런데 올림픽의 성적은 거의 중국이 제가 기억할 때 미국 다음으로 2위를 하거나 최근에는 1위를 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잘하면 10위 막 이렇게 되잖아요. 10위 막 이 정도. 근데 신체 조건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인해 전술이잖아요. 거기 막 13억 인구 속에서 고르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5천만 인구 중에서 골라지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적으로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단 들이대를 나오라고 하잖아요. 미친 듯이 들이대면 그냥 성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질도 높아지면 예전엔 10명을 만나서 10만 포인트를 일으켰다면 질이 높아지잖아요. 한 명을 만나서 10만 포인트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높여야 되죠. 이걸 높여야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높이는 거야? 기본적으로 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해요. 우리 사업자들이 제일 부족한 게 활동량이에요. 근데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리더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미팅을 했거든요. 그분은 정말 이게 너무너무 빽빽해요. 그런데 너무 빽빽하고 초대도 많이 하고 막 회원가입도 몇백 명 했는데 오토 판매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분은 또 왜 안 됐을까요? 질이 나빠요. 질이 나쁜 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요. 스폰서가 얘기해 주는 거 알아요, 알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예를 들면 계보도를 짜는 거. 자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누군가의 좌우를 달아주는 거야. 혹시나 그게 2년 됐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뭔가 조건부로 일을 해요. 아, 사장님이 윈윈이죠, 뭐 윈윈. 사장님 제가 블로그 써드릴게요. 그럼 사장님도 제 애터미 좀 해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계속 이거를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세미나는 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 집중하지 않고요. 막 계속 사진 찍고요. 막 누구한테 막 그 시간에 전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이런 질이 굉장히 낮아요.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 여러분 엔드입니다. 이거 뭐죠? 엔드예요. OR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OR이 아니에요. 양자택일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양을 선택할 거예요. 난 질을 선택할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고요. 하나를 선택한 애가 두 가지 다 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사업자들은요. 이렇게 물음표가 많아요. 물음표가. 어디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어떻게 막 매일매일 갈 데가 어디지? 물음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물음표가 많은 상태를 여러분 꾹 참고 견디시고요. 홀로 이겨내시면 그때 어떻게 해요? 느낌표가 하나씩 늘어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자,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아, 내가 조금 알겠다. 아하,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맞아.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제 알았어. 이럴 때 여러분이 나이는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그럼 질은 어떻게 높여야 돼? 양과 질은? 예, 늘 코드인 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 코드를 잘 뻗다 빼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돼야 하냐면 시스템에 올 코드인 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스폰서에게 올 돼야 돼. 올. 언제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질이 높아져요. 제가 좀 전에 질이 낮은 우리 파트너 팀장님이 뭐라 그랬죠? 시스템에 오라 그러니까 오긴 와요. 그런데 어때요? 예, 자기 생각을 안 버리고요. 거기서도 사업을 해. 그냥 시스템에 오시면요. 온리 거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흡수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조금 시간이 지났다거나 팀장이라거나 국장이거나 이런 좀 난 뭔가 아는 사람들은 사실 집중 잘 안 하더라고요. 상담을 하거나 그 시간에 휴대폰을 하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죠. 또 상담을 하지 않아요. 스폰서에게. 그리고 특히 제가 여러분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은요. 스폰서에게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면 성공을 합니다. 근데 스폰서, 여러분의 스폰서 있죠? 스폰서와 반목하잖아요. 절대 잘 되지 않아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일이냐면 그냥 남에게 잘 맞추는 일인 것 같아요. 스폰서에게 잘 맞추는 일, 파트너에게 잘 맞추는 일. 물처럼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스폰서에게 시스템에 올인 하셔서 행동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냐?
애터미 성공의 발판 오토 판매사는요. 나를 중심으로 이때까지 하셔야 돼요. 7, 8명 좌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7, 8명은 뭐요?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 전업자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7, 8명. 내가 보름마다 30만 포인트 이상을 일으키는 사업자 7, 8명이 포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토 판매사가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좌우에 30만 포인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쓰고 보름마다입니다. 그럼 한 달에 60만 포인트죠. 내가 먹고 또 내 주변에 소비자들에게 막 전달해가지고 30만 포인트 이상을 일으키는 사업자 7, 8명 정도가 만들어지면 오토 판매사가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약간 그 몸 공부가 끝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성현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머리 공부, 몸 공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오토 팀장이 안 되고 리더스 클럽 멤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에서 걸리냐면 몸 공부는 했어. 머리 공부도 했어. 시스템에 들어와서 알 건 다 알아. 알겠어. 이해는 다 해. 그런데 일단 몸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오토 판매사가 안 돼요. 자, 이 몸 공부에서는 조금 전에 현장 활동으로 나가는 거 있죠. 준비된 초대, 소비자 전달, 예, 이런 STP, 이런 몸 공부. 막 제품 들고 다니면서 현장으로 활동하면서 몸으로 느끼는, 피부로만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눈을 보고, 소비자의 얼굴 표정을 보고, 소비자의 느낌을 받고, 이때 내가 초대를 해야 되는지, 저때 땡겨야 되는지, 후속을 가야 되는지, 지금은 조금 놔둬야 되는 타이밍인지를, 여러분 이거는 다 감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 되지 않아요. 이건 실제로 몸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감각이라는 것은요. 이 손맛이 몸맛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 자격증 땄다고 기술자예요. 이 자격증으로 예, 수많은 사람의 머리를 잘라보고 볶아보고 염색해보고 뭘 하면서 감각을 느끼죠. 이 감각은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해야만 얻어지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도요. 몸 공부 이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제가 얼마 전에도요. 우리 파트너들도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어떤 미용실 하는 원장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팀장님은 오토 판매사 안 됐다고 하루에 4명씩 만나겠대요. 아니요, 하루에 3명씩만 매일 빠지지 않고 만나도 돼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도 똑같이 주간 일정표를 갖고 오세요. 갖고 왔거든요. 빈 날이 수두룩해. 일을 안 하는 날이 수두룩해요. 이거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3명씩에게 STP를 3명씩에게만 하세요. 전업자들도 3개월만 하세요. 그래서 100만 원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돈 드릴게요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부업을 하시는 미용실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부장님 진짜 하루에 3명씩만 만나면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 되나요? 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장님도요. 미용실 문을 닫으시고요. 7시, 8시에 닫으시고요. 12시까지 3명을 매일 만나세요.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안 될 리가 없어요. 미용실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결연한 의지로 지금까지 3명씩 만나고 있대요. 저는 요즘 우리 파트너들한테 아주 독하게 얘기합니다. 행동하지 않고요. 돈 벌 생각 아예 하지 말고 그렇거든요. 자, 이때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무엇이든 하겠다. 어디든 가겠다. 언제든 하겠다. 누구든 다 맞추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안 되신 분들은 애터미 돈 못 버는 부류로 갑니다. 자, 알겠어요. 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건 못 하겠어요. 제가 오토 판매사 되고 뭐 성공을 하면 애터미 뭘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제가 그건 못 할 것 같아요. 또요.
강남에 좀 다녀오세요. 여러분 강남이시죠? 저희 일산에서 강남에 가려면 꽤 멀어요. 오늘도 제가 일산에 있다가 강남에 저기 수서 세곡동 쪽에 갔다가 또 왔다가 막 이걸 했거든요. 거기는 제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언제든 하겠다. 언제든입니다. 누구든 다 맞출 거예요. 저는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는 가리지 않겠어요. 불평불만 많아.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뭐 어쨌고 성격이 안 맞고 뭐 인간성이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오토 판매사가 안 돼요.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예를 들면 파트너가 한두 명 떠나는 조직이 있어요. 제 파트너들도 많거든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파트너들이 되게 많이 집에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속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예전엔 제가 다 후속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국장 밑에 팀장 밑에 누구와 막 계속 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까지 다 잡았더니 맨 밑에 파트너는 결국 누구랑 일해야 돼요? 팀장님하고 일해야 되고 국장님하고 일해야 되죠. 그 국장님, 팀장님들은요 못 맞춰요. 이유가 너무 많아. 파트너가 이래서 자기는 못 맞추고 저래서 불만이고 저는 매일 지각을 하고 얄밉고 이기적이고 일은 안 하면서 돈만 벌려고 하고 막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맞추겠다는 거야. 자기는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 파트가 없어도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없어도 진짜 돼요? 자기는 진짜로 된대. 자, 그래서 제가 그냥 후속하지 않았어요. 그때 진짜 집에 가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밑장 빼기예요. 여러분, 중간에 어디 하나에서 빠지잖아. 그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한 장이 한 장이 돼서요. 우리의 조직은요, 그냥 한순간만 딱 눈을 돌잖아요. 너무 얕아요. 그래서 호로록 말려서 조직이 다 없어져. 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 마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만들어졌는데 없어져. 우리 리더들 중에서 파트너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아요. 마음 씀씀이가 안 좋아. 뭐예요? 항상 기울기가 부등호가 자기한테 가 있어. 자기가 먼저 어려움을 해치고 파트너의 어려움을 보아. 파트너의 힘듦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들고 자기가 돈 없는 걸 먼저 커버 다 하고 나머지로 파트너를 해. 그리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그렇게 마음을 쓰니까 어때요? 파트너들이 한 명, 두 명씩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 내 조직이 자꾸 줄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이렇다 그러면 마음 공부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못 넘어가지? 내가 마음 공부가 안 돼 있구나. 제가 알았어요. 몸 공부는 제가 돼 있더라고요.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고요. 막 이런데요. 마음 공부가 안 돼 있더라고요. 누구를 품지 못해. 너무 예민하고 까칠하고 막 뭐 하나를 틀어진 거 보지 못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가 필요한 타이밍이구나. 그러면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되셨다면 이런 마음의 태도로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네, 선별해서 하지 않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 할게요. 누구든 담아줄게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요. 이제 애터미 이야기 말고요. 우리가 선택한 애터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도구 있잖아요. 도구. 뭐였죠? 직업입니다. 여기에 소방서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여기 직업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직업을 했잖아요. 잡을 했잖아. 잡. 그죠? 그런데 이 잡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행복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행복. 이분은 막 고민을 해.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 가족과 행복하세요? 고민이 많으세요? 다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지금 1억씩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다 1억씩 나눠 드릴게요. 지금. 그럼 어때요? 웬만한 고민, 현실에 지금 당면한 문제 많이 해결되지 않아요?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한 지금 1억이 있으면요. 해결될 게 되게 많아요. 행복해질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도구를 했죠. 그것이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직업이. 우리들의 직업은 삽질. 막 양복 입고요. 삽질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삽질. 근데 저 뒤에는 뭐예요? 포크레인이잖아요. 그냥 퍽퍽 떠. 땅 파는데요. 막 하루 종일 양복 입고 파야 돼. 저의 직업은요. 삽질이었어요. 삽질. 막 더 열심히 파도 안 파죠.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에 그냥 파면 월급 1,0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의사 되려고 하고 좋은 사자 직업 예전에 가지려고 했던 거죠. 돈 많이 버니까. 그런데 이런 삽질과 포크레인의 차이는 뭡니까? 자본의 차이죠.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한 게 많아, 돈이 많아, 스펙이 많아, 그러면 우리는 포크레인 직업군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요, 또 뭐 있죠? 이건 돈의 성격에 따라서 노동소득이 있고 시스템 소득이 있었잖아요. 포크레인과 삽질은요, 모두 다 노동소득에 속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벌고 싶은 것이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죠. 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계 일본인인가? 일본계 미국인인가? 하여간 국적은 미국인데 사실은 일본계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아빠가 둘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자, 가난한 아빠는 뭐예요? 나를 낳아준 아빠죠. 생물학적인 아빠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분이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만난 멘토 아빠가 있어요. 이 아빠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빠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달라. 너무너무 달라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돈 버는 거에 있어서는 부자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자 아빠가 계속 시종일관 한 얘기가 뭐예요? 야, 부자는 자본에 관심을 갖는다. 부자는 시스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부자는 직업을 구한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좋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라라고 가난한 아빠는 계속 얘기하고 부자 아빠는 너는 자본을 모아서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부자의 돈은 시스템은 돈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실제로 이때부터 이 사람은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해서 지금 아메이를 비롯한 한 100여 가지가 넘는 시스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만드는 건 굉장한 능력이 필요해요. 운용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도 안 되면 시스템을 사라는 거야. 이 시스템을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뭐 맥도날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스타벅스 15억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해도 신경 쓸 게 많죠. 그런데 이도저도 없으면 시스템에 참여하라.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만들어진 시스템 하나 들어가서 나의 시스템을 만들라 이 얘기죠. 여러분 스폰서의 시스템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시면요. 도움이 안 돼요. 돈 못 버는 부리에 들어갑니다. 제가 요즘 한 예를 들었어요. 거의 끝나가거든요. 제가 제 밑에 이거 녹화하셔가지고 막 제 파트너들 얘기하기 때문에 녹화해서 안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편집을 하시든. 예를 들면 저랑 같이 출발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됐습니다.
8년을 똑같이 시스템에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8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엄청 달라요. 수입도 엄청 다르고 조직도 다르고 리더십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얼마 전에 그분하고 밥을 먹게 됐어요. 그분도 본부장님이거든요. 본부장님. 근데 그분이 이제 깨달음이 온 거야. 아까 느낌표 있죠? 느낌표가 얼마 전부터 하나, 둘, 이제 3개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시간을 지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게요. 제가 진짜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그분은 되게 착해요. 싫은 소리도 안 해요. 아주 유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예를 들면 영화 촬영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감독의 자리에 계속 있었고요. 그분은 나의 감독을 내 영화의 하나의 스텝이 아니면 주인공 아니면 조연 아니면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죠. 약간 느낌 오시나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찍는 내 영화 시나리오 한 편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맡은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옆 사람 좀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 역할만 하고 나는 쉬면 돼. 그런데 감독은 어떻습니까? 쉴 수가 없죠. 조명, 음향, 스텝, 뭐 다 조연 1, 2까지도 행위 1, 2까지도 막 다 챙겨야 됩니다. 왜? 내 영화니까. 이 차이가 여러분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 돼. 제가요, 막 주연이라 할지라도요, 최선을 다하면 돼. 근데 예를 들면 주연이 조명이 되게 잘못했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주연이 조명을 막 혼낼 수 있어요? 뭘 건 아니에요? 그걸 감독이 할 일이지. 그러니까 사업의 패턴이 너무 달라요. 저는 내가 감독이고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조명이 잘못 찍어? 그러면 조명을 막 교체를 하든지 막 혼을 내든지 교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막 열정적으로 이 파트너 저 파트너 네, 그분은 항상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지금 뭐 맡았으면 포인트, 뭐 자기가 요거 맡았으면 그러니까 누구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굳이 자기 파트너라 할지라도 굳이 데려다가 교정하고 미팅하고 상담하고 이럴 필요가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머리로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못할까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럼 감독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잠을 잘 수도 없고요. 모든 전체적인 걸 다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감독이 연기를 잘할 필요 있습니까? 감독이 조명을 잘 찍을 일 있어요? 촬영을 잘할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굳이 강의를 잘못해도 되고요. 말을 잘 못해도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감독과 같이 기획하고요. 다 적재적소를 배치를 해서 끌어가는 리더십을 배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 자장격지 해야 되고 사업가의 자세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1번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를 알고 있냐면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전 그거는 아니고요. 전 여기는 할게요. 팀워크라면서요. 저 만약에 그거 하라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맞아요. 본부장님 제가 늘 그렇게 조연으로 일해왔어요. 본부장님의 감독이 짜놓은 이 각본에 스텝으로 일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무서워요. 제가 감독 역할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제가 그랬어요. 감독이 영화 한 편 찍을 때 완벽합니까? 계속
만들고 노력하면 대형 감독이 되는 거죠. 종자가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난 조연 1이야. 난 주인공도 안 돼. 감독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거가 무서워.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 자리를 내 마음을, 이거는 능력이 아니라요. 애터미는 마음 먹기거든요. 마음 먹기. 여러분, 마음을 이제부터 그렇게 먹으세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 하겠다. 지금. 어디든 하겠다. 언제든 가겠다. 누구든 다 맞추겠다. 멋진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내 기획자잖아요. 예. 여러분, 누군가의 팀원으로 누군가의 부서의 하나의 부장, 팀장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사장을 하셔야 돼요. 그 무게를 받아들이시고 예. 그 정면 돌파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 사람들끼리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된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는 안 되죠. 제가 어느 강의에서 애터미 하지 말고 비즈니스 하라 그랬잖아요.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부류예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진짜 파트너십, 스폰서십, 팀워크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올해는 성장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건물주 되고 싶죠? 우리 지금 그 빌딩 2개 짓고 있는 거죠. 쌍둥이 빌딩. 그런데 어때요? 이 건물을 짓는 과정. 결론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물이 완공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갑니까? 돈이 나옵니까? 수입이 나옵니까?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몇 층을 지을 건지,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 돈이 들어가는 것에 환하하지 않아요. 아유, 돈도 안 되는데 이거 뭐하러 짓고 있어? 내가 차라리 딴 데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이렇게 아무도 안 해요. 아, 내가 건물 짓는 과정에선 돈 안 되니까 제가 그거 올해는 어떻게 해요? 저기 이거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천천히 지으면 지을수록 더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애터미도 천천히 지으면 손해예요. 애터미 천천히 하면 손해입니다. 돈 못 버는 부류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건물을 빨리 짓는 게 제일 수익률이 빠른 거잖아요.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야 그때부터 수입이 발생 시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애터미가 7단계, 그건 직급이고요. 수입으로 말하면 4단계잖아요. 오토 판매사,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크라운 클럽. 1단계 오토 판매사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1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 과정 속에서 돈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 안 된다고 해서 느리게 갈게요. 아유, 저도 완공 늦게 할게요. 아니, 한 3년 전에 시작한 건물이 있는데요. 아직도 완성을 못한 흉물스러운 건물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보세요. 그럼 지나가면서 다 욕하지 않겠어요? 아, 도대체 뭐 하는 거죠? 건물주 누구야? 왜 완공을 안 해? 돈이 없나? 이렇게 보죠.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우리 이 건물 짓는 생태계와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 완성이 된다. 반드시 될 거야. 나를 믿으시고요. 그런데 우리 이 건물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오케이, 나는 감독이 될 거야. 제가 지휘자가 되라 그랬어요. 왜 맨날 뭐 팀워크 얘기하면요. 여러분 다 이래. 팀워크 맞춰야죠. 그럼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에 뭐 저는 피아노 담당하면요. 피아노 열심히 치고요. 바이올린 담당하면 그거 열심히 할게요. 이거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예요? 지휘자 하세요. 지휘자는 하모니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돼야 직급 수당을 받습니다. 오토 판매사도 직급이죠. 지휘자의 마음으로 태도로 바꾸시면 네,
수입이 발생합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을 늘리시고요. 질도 높이시고 예, 마음을 바꾸셔서 올해는 돈을 못 버는 부류가 아니라 돈 버는 부류. 애터미 딱 두 부류거든요. 빨리 건너오세요. 이거 뭐라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한 명 게임이거든. 한 명. 한순간에 달라져요. 오늘 내가 마음 먹으면 내일도 바로 내 라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 교회에 부흥회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마음 먹으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예, 마음 굳건히 다시 먹고요. 예,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요. 올해는 돈 버는 애터미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